예, 오늘은 채권자들, 회생이라든지 아니면 파산, 자기 거래 당사자나 아니면은 뭐, 본인이 납품하는 데나 이런 데가 갑자기 회생 들어갔습니다. 뭐, 회생 개시가 됐습니다. 파산 선고가 났습니다. 이렇게 통지를 받으신 분들 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채권자들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네. 그러니까 뭐 대부분은 다 그런 거죠. 물품을 납품했거나 아니면은 이제 그 뭔가 이제 원재료를 뭐 납품했거나 뭐 이런 경우에 네, 맞습니다. 네, 좀 뭐 쉽게 생각하자면 티몬이나 위메프나 아니면 그렇죠. 홈플러스 같은 큰 데를 생각해 보면 네, 채권자들이 사실 뭐 이게 뭐 10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상황이잖아요. 옛날로 지금 거래 상대방이 부도가 난 경우인데 그렇죠. 지금은 그것을 법적 절차에서 회생 파산을 들어가면 음,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라고 이제 네. 의문이 들 수 있는데 그런 다양한 법적 대응에 대해서 한번 오늘 자세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회생이든 파산이든 그 관계없이 채권자가 그 바로 뭔가 회생이나 파산의 제도가 진행되고 있는 걸 인지하는 시점에는 아마 압류나 이런 걸 하기는 어려울 거예요. 맞아요. 네. 압류를 하셔도 그 가끔 보면은 회생 파산 들어가도 막 가압류를 하겠다라고 막 하시는 음. 분들인데 가압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요. 그래서 음. 뭐 압류를 하거나 뭐 이런 절차를 만약에 알아보셨다면은 그건 지금 잘못 그 방향을 잡으신 거고요. 예, 그리고 대부분의 저가 이제 사건 하다 보면은 소송을 당하거나 음. 아니면 소장을 제기하거나 네. 회생 파산 신고를 했다라고 공고가 나서 보거나 음. 그 뒤에 보면 막 깨알같이 주의사항, 뭐 유의사항, 뭐 알아야 할 내용 엄청 많은데 안 네. 읽어보세요. 어렵죠. 안 읽어봐요. 예, 생소하고. 네네. 어렵고 안 읽어보고. 근데 보면은 채권 신고 기간, 뭐 조사 기간 이런 음. 얘기는 주문에 나와 있으니까 음. 그건 어떤 의미냐 이런 걸 할 텐데, 그리고 또 이걸 하겠다고 막 하시는 분도 계세요. 지급 명령. 네, 맞아요, 맞아요. 그것도 다 잘못된 예, 얘기고요. 예, 예. 지급 명령 신청, 소장 제기한 것이 바로 회생 채권 신고, 파산 채권 신고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압류, 지급 명령, 민사소송 이거 다 하실 필요 없이 신고만 하시면 채권 된다. 신고만 하시면 근데 된다. 신고를 제대로 해야 됩니다. 네. 신고를 제대로 해서 관리인이나 파산관제인이 이거 맞는 채권입니다라고 음. 인정을 하고 예. 그러면 관리인이 인정하면 다른 채권자들도 대부분 인정을 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가끔 가다가는 관리인이 인정했는데 니네 둘이 짜고 인정한 거 아니야라고 다른 채권자가 채권 인정을 못 하겠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의 경우는 소명 자료가 충분하면 채권 신고가 완료되고 그래서 다른 사람들이 이 일을 안 하면 판결 받으신 것과 동일하게 채권자 표에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그 채권자 표라는 것을 받으면 이게 판결문하고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똑같은 됩니다. 거다. 네, 그렇게 네네. 생각하시면 그러니까 되고요. 채권이 확정된 거다. 네. 근데 그러면 이 채권이 확정됐다고 이 채권 금액을 받을 수 있냐? 그건 또 다른 이건 또 문제입니다. 다른 문제잖아요. 그 회생 파산 절차는 이게 수많은 채권자들이 받아야 될 채권이 얼마가 있다는 것을 먼저 확정을 짓고 그 다음에 그 법인이나 개인이 뭐 10년간 벌어서 이제 갚을 수 있는 그 총 금액 혹은 음, 파산 절차라면 하긴. 재산을 전부 환가한 그 총 금액을 각자 채권 비율로 n분의 1로 나누는 절차라고 보시면 네. 됩니다. 그래서 그럼 궁금하실 수는 있어요. 그러면은 얼마를 받는다는 거냐? 근데 음. 이게 굉장히 회사마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는 이제 대리인을 선임하셔도 되고 아니면 제1회 채권자 집회 때 나가서 뭐 파산관제인이나 관리인이 대략 본인이 조사해 보니까 얼마 이 정도다? 정도 추정됩니다라는 추정을 들을 거고요. 최종적으로는 회생 절차 같은 경우에는 그 회생 계획안을 보셔가지고 얼마 얼마 받도록 다 그게 정해지는데 그걸 합한 금액만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 파산 절차는 최종 배당 그 표가 나와야만 정확하게 이게 지금 환가에서 요 정도 배당이 되는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지금 아마 설명을 들으시면은 이것도 또 저것도 너무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서
사실 저희가 지금 준비하고 있는 서비스에 이런 내용들이 좀 쉽게 그 절차가 진행될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저희가 하나 이제 저희 그 공유를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음, 이- 저, 저희가 이런 분들이 지금 너무 어렵고 그래서 채권마트라는 그 본인이 신고한 채권 어떻게 하느냐에 대해서 좀 저희가 여긴 저희가 유튜브에 보면 Sell My Claim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네이버 가서 치시는 게 좀 편하긴 한데 creditorsmarket.com이거든요. 맞아요. 이게 지금 저희가 좀 홍보가 네. 별로 아직 안 됐나 봅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회생파산 채권자 얘기를 하는데 회생파산 채권자 그 표에 기재되면 본인이 1억이다라고 하는데 1억인데 1억의 채권이. 네. 얼마 받을 수 있지? 음. 회생 같으면 이 회사가 내 1억에 대해서 10년 동안 얼마 할 수 있지? 그건 회생 계획안이 나와 봐야 되고 파산 들어간 경우에는 이거 파산해서 재산 남은 거 소위 말하는 빚잔치에서 얼마 받을 수 있지? 잘 모른단 네, 말이에요. 네. 추정만 할 뿐인데 그렇죠. 그리고 그렇게 받는다고 하더라도 회생 같은 건 10년이 걸리고 그렇죠. 파산은 이게 환가할 때까지 너무 시간이 걸리니까 그동안에 금융을 못 해요. 맞습니다. 그래서 그걸 쉽게 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제 채권을 미리 그 음. 채권자 표에 있는 채권을 팔 수 있는 사이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요렇게 여기 와서 채권 등록하셔가지고 채권자 표를 올려주시면 저희가 그 매수할 사람을 찾아서 거래를 해드립니다. 근데 이제 채권자 표까지 가는 것도 어려우신 분들이 또 계셔서 저희가 좀 한시적으로는 그 채권자 표에 등록하는 절차에 대한 신고 방법도 좀그 채권마트 내에서 좀 그 연계해서 수행을 좀 해주실 수 있다고 들었는데.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회생 개시 통지서를 받거나 네. 파산 선고 통지서를 채권을 받으시면은 어떻게 해야 될지 할 때 저희 법무법인 로집사에서 무료로 채권 신고를 대행해 드리거든요. 예. 그래서 그 채권 신고가 되고 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다리면 받으실 수 있는데 그 기간이 너무 길다라고 하면 이렇게 미리 채권을 파실 수도 있다. 음. 이건 금융권에서는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렇죠. 이제 개인이 좀 하기 어려운 부분인데 이제 좀 저희 법무법인에서 이제 독자적인 서비스를 또 다른 회사를 통해서 이제 만들었습니다. 네, 그래서 뭐 원래는 신고 혼자 하기 어렵고 변호사 사무실 가면 또 뭐 몇백 달라고 하고 뭐 법무사한테 가도 뭐 소위 100만 원 달라 하는데 저희가 이 등록하는 절차를 좀 홍보하는 차원에서라도 그 절차에 대한 대응까지 해주신다는 얘기신 거죠? 예, 그래서 채권자들 사이에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음. 지금 여기서 보면 오셔가지고 보면 지금 파는 채권이 뭔지 이런 거를 조금 한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계속해서 고도화 시키고 있는데 그 가끔 보면은 개인 회생이라든지 특히 일반 회생 들어간 그 저기 회생 사건의 경우에 납품업자들이나 뭐 이런 분들은 음. 조금만 다 영세하잖아요. 그렇죠. 이분들은 이 정상금을 떼이면 본인도 회생 들어갈 판이에요. 맞아요. 그래서 뭐 화가 엄청 나서 이제 회생을 못하게 하겠다라고 이제 음. 엄청나게 노력을 하세요. 그럴 수도 있죠. 못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본인이 30% 이상, 그러니까 3분의 1 이상의 채권자들이 반대하면 못하게 할 수도 있거든요. 네, 회생 계획이 통과가 안 돼서. 음. 그러면 그 못하게 하는 방법, 그리고 못하게 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저희 법무법인이 변호사들이 설득이 되면 음. 저희가 그런 것도 대응을 해드립니다. 네. 뭐, 그래서 뭐 오늘 뭐 다양한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은 회생이나 파산에 그러니까 내가 납품하던 거래처가 회생이나 파산 들어갔을 때 채권 신고가 필요한데 그 채권 신고도 그냥 하시기 어려우면 저희 채권마트라는 곳을 통해서 절차를 좀 더 수월하게 하실 수 있다. 요 네. 정도는 좀 그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오늘 뭐 저희 범법은 로집사에서 회생 뭐 도산 사건, 파산 사건 많이 하니까 채권자들 어떻게 해야 되나 음. 별로 많이 이제
사실 채권자들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는 뭐 유튜브도 많이 없어서 저희가 오늘 한번 간단하게 말씀드려 봤습니다. 네. 또 뭐 궁금한 거 있으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그럼 저희가 또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